자, 월북, 이게 종전선언. 저는 문재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고 있죠. 자, 우리가 뭐 프랑스 혁명이니, 내지는 러시아 혁명이니, 이럴 때 가장 먼저 그 성난 그 민중이란 이름에 또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폭도들이 했던 건 뭐냐? 마구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가요,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는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에 후회드리고 뭐 가슴이 뛴다 이러면서 아부에 아부를 했는데, 문재인의 이 깊이 또는 문재인의 세계사,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혁명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참 위험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때. 근데 에드먼드 버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그 민중이란 이름의 폭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 이 가족들을 무려 19km를 끌고 다니면서 폭도들이 돌팔매질하고 야유를 부리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기 아주 외딴 그 후진 오두막 같은 숙소까지 무려 19km를 말하자면 모욕의 행진을 하게 했어요. 저는 그 19km하고 우리 국민이 지금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도구로 했죠. 모든 혁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유재산을 세금이란 이름 아래 마구마구 갈취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올해 뭐 오피스텔 가운데서도 뭐 주거용까지 하면은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세금을 뭐 어마무시하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적폐라는 손가락을 지르면은 너는 재산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저는 황당한 것이, 이 어저께 이제 이 새벽에 그 21일 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JTBC의 보도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지도선에 타고서 뭐 이 지도 활동을 하던 그 뭐 사람이 이 신발 한 짝을 남기고 없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월북을 시도하다가 말하자면은 총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화장이 됐다. 화장을 한 이유는 뭐냐?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의 대북 지침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JTBC에다가 이 소스가 이제 새어나갈 것 같으니까 아마 먼저 줬을 겁니다, 이 정권에서. 그러면서 총살, 뭐 화장,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그 이유를 대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국정원 쪽에서 정보를 선별해서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가 이 와중에 종전선언을 한 거하고 연결을 짓지 않으려고 멀쩡한 공무원인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을 월북을 했다고 하고, 신발을 남겼다고 하고, 신병을 비관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화장됐다. 근데 이건 코로나 탓이다. 와,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월북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이 어떤 식으로 살해가 됐는지, 더구나 원거리에서 총격을 했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보수 국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너희들 이제 알거지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산계급으로 만들 거야. 이런 의도, 이거 우리가 이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자, 거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그 쩝쩝이 문재인이는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유엔 연설에서, 화상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이 공무원은 21일 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화장을 해갖고 말끔히 증거 인멸을 북한이 한 거,
그것도 아마 21일에 동시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유엔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하고 뭐 해갖고 얼굴을 내밀고 세계 만방의 국가들이요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 이러면서 개소리 헛소리를 한 거는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22일 날 이 영상 녹화를 했다고 우리가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본분, 더 이상 문재인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인데 자신의 국민, 더구나 공무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100%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건 미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정은의 간첩이라고 해도 이거는 과한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마 낄낄 웃고 앉아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자, 박광자 씨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북한한테서 사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뭐 폭격, 뭐 이 연평도 이 과정에서도 2명의 민간인이 그때 숨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못 받았습니다. 그저 현송울이 왔다고 끼고 앉아가지고 헤헤거리고 호호거리고 거기다가 북한을 가갖고 그 체육관에서 감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김정은 동지와 함께 뭐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간첩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 저는 너무 이 나라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여러분하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참. 최연희님께서 JTBC 시청률 바닥기니까 별짓 다 한다. 맞습니다. 자, 김미진님, 네. 황진희님, 정말 벤틀리님께서 이 말씀 올려주셨어요. 제가 독재를 살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저도 이런 나라, 더구나 이 개명한 세상에서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성리모님께서 제가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를 뺏겼죠. 그렇죠. 우리 성리모님 얼마나 알뜰한 사람입니까? 네. 자, 이런데 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자, 김도환님 뉴스 행간의 속사정.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해요. 자, 이 투더리님께서 공무원 가족은 뭐가 되나? 그렇습니다. 자, 자랑스럽죠? 공무원이라는 거는 정말 공복인과 소셜 서번트니까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월북자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40대예요.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무라든가 이 주변에 볼 때 평범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갑자기 없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북한이 그 실수로 쐈던 뭐 아니면 고의적으로 쐈던 간에 우리의 국민을 사살했고 그 국민을 시체를 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저는 화장을 시켰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남한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진달래님께서 문재인 변호사는 국민이 이북에 사살돼 있는데도 종전선언 이거 하려고 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프리아 정님께서 월북한 공무원 극좌빨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월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뭐 그분이 호남뿐이다, 목포뿐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전라도나 호남에 대해서 그런 정서를 가져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 호남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자생적 공산당이 아주 우두머리급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충청도였어요, 여러분. 참 묘하죠? 그래서 뭐 김삼룡이라든가 뭐 이주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박헌영이 다 충청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좌빨들은 이게 이제 뭐 좌익 그 공산주의 운동이 항일 운동이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항일 운동을 위에 댄 게 그들의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저는 월북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북이었으면은 쟤네들이 그렇게 금방 사살하고 화장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까? 응?
월북을 하려다가 뭐 무슨 변을 당했다든지 이러면서 뭐 시체놀이라도 하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상합니다.